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녁반 실전사주반 진행할게요. 374강입니다. 오늘은 업상대체, 물상대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업상대체, 물상대체 정말 중요합니다.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활용법과 관련된 측면이고, 사주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따지는 사람들은 뭐 내가 귀족 출신이네, 뭐 우리 집이 금수저네,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사주 어떻게 활용했느냐.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삶이 각각 다른 것은 같은 재료의 사주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전부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활용의 자유가 있다고요. 창의적 활용을 해야 돼. 요즘 시대는 창의적 활용을 하는 시대예요. 똑같은 재료면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옛날 시대에 변화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사주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다 이거 했고, 저런 사주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다 팔자가 저렇게 흘러갔고, 이런 게 맞는데, 요즘 시대는 창의적으로 내 능력을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BTS 멤버들하고 똑같은 날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람들 대한민국에 무지기수로 많을 거라고. BTS 멤버 한 명당 동일 사주자 50명씩 잡으면, 남자 여자 한 80명, 남자 40명씩 잡으면 뭐 좋게 한 4,500명 정도의 동일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4,500명은 BTS랑 사주가 똑같은데 한나라시에 태어났는데 왜 난 BTS가 아니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뭐 BTS는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 카르마의 미션을 띠고 온 영혼들이 아니라 어떤 국가 사회적 카르마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특별한 미션이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원한 안갚음, 뭐 업을 끊겠다, 뭐 이런 개인적 가족 간의 미션이나 카르마적 해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 띄우겠다, 뭐 문화선진국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향후 20년 후에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문화선진국이 되는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의 국가사회적 용도. 이게 사람도 의식도 무의식도 개인의식, 개인 무의식이 있고 저 국가 무의식, 공동 무의식이 있듯이 개인 미션이 아니라 국가사회 공동 미션을 수행하러 온 영혼들이겠죠. 어쨌든 사주는 활용이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활용 어떻게 하나, 당신은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물상대체와 업상대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상대체는 몸으로 때울 거 물건으로 때웠다, 뭐 대충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고요. 업상대체는 몸으로 때울 거 직업으로 때웠다. 직업할 때 업. 그래서 업상대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 뻔했는데 이 직업을 선택했기에 그것이 업상대체가 되어서 흉변길이 되었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흉변길. 내가 당할래? 아니면 이런 직업 가질래? 뭐 그런 형태들이죠. 물상대체나 업상대체. 자, 그런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주 3개인데요. 3개 사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특징들을 한번 보죠.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 3개의 사주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비슷한 3개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사주를 어떻게 업상대체, 물상대체하여 사주의 위험 요소를 길적인 요소로 바꾸었는가입니다. 자, 사주의 세계는요, 사주의 세계에는 마치 사주 속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함께 찍고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무슨 사이코 서스펜서 스릴러 드라마에 출연했어. 그러면 뭐 사이코도 있을 거고, 사이코 치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이코에게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이코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출연자들이 있겠죠. 사이코 잡으러 다니는 경찰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그런 사주에서는 어버버버 하다가는 사이코한테 당한 사람이 돼. 그러면 능동적으로 내가 치고 나가면 내가 사이코가 되든가, 사이코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 되든가, 사이코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든가, 그게 일종의 업상대체나 물상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 사주와 강력범 잡는 형사 사주가, 그러니까 강력범 사주랑 강력범 잡는 형사 사주랑 도찐개찐이고, 정신과 의사하고 정신과 환자하고 사주 비슷해. 그리고 노숙자하고 노숙자 구조하는 사람하고 사주 비슷해. 그러면 노숙자 사주는 곧 노숙자 구제하는 사람 사주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내 사주의 세계에서는 각종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 그러면 내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인지
사고를 내는 사람인지 사고를 활용 응용하는 사람인지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재빨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돼. 어버버 하다가는 사고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좀 마음을 안 좋게 썼다가는 사고 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장 유리한 것은 사고 날 때마다 돈 버는 사람을 하면 돼. 사고 날 때마다 돈 버는 사람, 그거 뭐야? 레카차 기사, 탐정, 보험 설계사. 사고 날 때마다 돈 벌잖아. 사고가 나야 돈 벌잖아. 그렇죠? 다양한 사고 대책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인테리어 기사, 건축업자가 언제 제일 대박 나요? 지진 날 때.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집들이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아주 지역 건축 사업이 아주 대활기를 쳤죠. 금간집들 전부 다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내가 만지는 물건은 다 고장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 하면 되냐면은 물건 고쳐주는 사업하면 돼. 그러면 내 주변에는 자꾸 물건이 고장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 고치러 나한테 와.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물건이 자꾸 고장나. 내가 물건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이 고장나. 내 몸도 내 물건이야. 영원히 다루는 도구라고요. 내 몸은 영원히 다루는 도구야. 그렇죠? 내 몸도 내 물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물건을 만지면 자꾸 물건이 고장나잖아. 조심해야 돼. 차라리 그 물건이 업상대체한 거야. 물건이 고장남으로 내 몸이 안 고장난 거야. 차라리 그러면 여기저기서 물건 고장내고 다니는 차라리 그게 내 대신 컴퓨터가 승하하셨습니다. 나는 왜 휴대폰이 6개월을 못 가고 망가질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내 팔이 부러질 건데 내 휴대폰이 부러졌다. 원래 내 눈이 나갈 건데 내 액정이 깨졌다. 이렇게 물상대체했다고 보면 돼요. 자녀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반려묘, 반려견. 반려묘와 반려견, 개와 고양이가 이제 늙어서 죽든가 또는 병이나 사고로 안타깝게 죽을 수 있죠. 주인이 도시군일 때 잘 죽어요. 그러면 주인이 도시군일 때 식신도식됐어. 내가 애지중지 기르던 애가 죽었어. 식신도식될 때. 1번 애완견이 죽는다. 또는 애완견이 대신 아프다. 2번 내 자식이 아프다. 3번 내 몸이 아프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고양이 강아지한테 감사해야지. 그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 봉지에 버리지 말고 애완견, 애완묘들 이렇게 장례 지내주는 곳에 가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면 멋있게 추억의 공간을 기념해줘서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강아지도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게 해줘. 아주 사랑 주인의 품에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줘. 내 대신 간 거야, 내 대신. 우리 집에 우환을 싹 가져간다고요.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를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이 그냥 싹 짜여 있어가지고 보통 강아지, 고양이가 죽을 때 그 집에 애군을 많이 데려가요. 강아지가. 그럼 그 집에서 만약에 강아지, 고양이 안 키웠어 봐. 다른 걸로 때워야지 내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내 자식이 어디서 아파가지고 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던 회사 프로젝트가 망가지거나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만나면은 작은 에너지가 큰 에너지의 동기화됩니다. 큰 강력한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가 합병하면 어느 쪽으로 휩쓸리겠어요? 작은 에너지가 큰 에너지에 휩쓸려요. 큰 태풍하고 작은 태풍하고 둘이 도킹하잖아. 그러면 큰 태풍이 더 커져. 큰 태풍이 더 커진다고.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주인의 에너지와 동물의 에너지가 동화됩니다. 둘이 동화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동물이 주인하고 성격이 비슷해져요. 저는 이게 사람들의 기운과 에너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 동물병원에 가서 나 이렇게 앉아 있잖아. 우리 집에 나도 고양이를 기르니까. 동물병원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딱 보면 여기 개나 고양이를 안고 들어오잖아. 그럼 내 눈에는 그 개와 고양이가 똑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개성 있는 동물들, 특히 개들은 되게 개성 있잖아. 이따만한 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요만한 개를 가지고 오기도, 막 이게 복실복실한 화려한 개를 데려오기도 하고, 요만한, 표정도 되게 다양하잖아, 개들은. 그
그 개 표정이 그 사람 마음 표정하고 똑같아.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강아지하고 그 주인이 똑같아요. 겉으로 어떻게 꾸몄더라도 그 강아지를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저게 들어있구나. 동기화돼 있어요. 동기화돼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어른의 에너지와 아이의 에너지도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에너지가 대충 중화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애완 고양이, 애완 강아지 많이 기르잖아요. 그대로 전이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뭡니까? 어느 지역에 그 나비가 그 나비짓을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 분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 동물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파. 근데 주인은 그냥 약 한 번 먹고 넘어가지 그랬는데 개는 막 사경을 헤매. 근데 그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한 쪽 에너지가 강한 쪽 에너지가 약한 쪽 에너지에 가서 영향을 줘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대체로 좀 사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면 되는데 이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왜 우리 집 쌀이 떨어졌는데 일거리가 없네 어떡하면 좋아. 치료비가 없네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큰 에너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작은 에너지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건강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영향을 좀 받으면 그 건강한 동물은 좀 덜 건강해지고 주인은 좀 더 생명 에너지를 얻고 특히 되게 활발한 강아지나 에너지 넘치는 강아지들, 개들을 키우면 그 주인도 활력이 들어와요. 물론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압도하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역할은 되니까 뭐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물상대체와 업상대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내 분신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투사돼서 나의 에너지와 동질화를 이룬 에너지 투사체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미님이야, 미니비. 그 동물 학대하잖아? 그 지 학대하고 있는 거야. 지 학대하고 있는 거. 저 동물 학대하는 인간은 자기를 학대하는 인간이다. 같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 그럼 동물도 싫어. 이제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제. 막장이죠, 막장. 동물 학대하면 막장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목사님도 막 개를 잡아먹고 그랬는데, 참,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좀 옅어지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뭐 개고기 먹지 말자고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고, 뭐, 먹는 사람은 먹어야지. 근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거고. 사주의 활용, 업상대체와 물상대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되게 여러 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른데 오늘 제가 이 샘플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개 사주의 샘플의 모든 특징들은요. 전부 다 금극목돼 있는 목을 구하라라는 사주예요. 자, 이 세 개의 사주 모두 금극목돼 있는 목이 있습니다. 금극목. 자, 사위궁을 보죠. 이 사주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목입니다. 이 목을 옆에서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수생목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금나라에서 강한 극을 억제당하고 있는 목을 살려내는 사주라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보통 목이 상징하는 것이 생명, 새로운 거, 어린 거, 기르고 키우기. 꼭 이 사주는 꼭 보도블록 사이에서 피어나온 꽃, 화초 같은 느낌도 들죠. 물상적으로는 바위산의 억척같이 생존해 있는 억척스러운 공간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을 내가 돌보는 수생목 해주면서 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요 금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편인적 환경에서 도식당하고 있는 식신, 편인 도식당하는 간목 구해내는 사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업상대체, 물상대체에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분은 좀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분이 길고양이들을 그 길에서 병에 걸려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고양이들을 여러 마리를 구조를 해가지고 길고양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거 내비두면 죽겠다 해서 길고양이들을 입양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줘서 집에 고양이가 한 4-5마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할 거고요.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고양이가 금극목 당할래? 자칫하면은 내 식신, 내 자식이 금극목 당할래? 이사주는 고양이를 구해냈죠. 도식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렸죠. 그럼 내 자식이 살아요. 사실 이사주는 뭔가 이 간목을 구해내는 일을 하든가 간목을 구해냈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자고. 이사주의 해석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 사주를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거예요. 경신, 갑신, 이모. 지금 40대 초반 여성분이고 사주 볼 때는 30대 후반이셨는데 자, 보자고.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 식신을 나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사회의 인성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다. 행동 통제를 당하고 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 마. 허락받고 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확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 허가권, 행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인성의 통제를 받고 있는 행동권이잖아.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부모가 나의 행동을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어떤 사회의 강압적 제도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제약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잘 쓰려면은 우선 요 편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 편인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공부 학문 자격을 많이 쌓는다는 뜻이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공부 학문 자격을 쌓지 않는다는 뜻이야. 쌓지 않으면 이거는 사회의 인성이 나의 행동을 자꾸 하라 마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라 마라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부 자격,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격증을 좀 여러 개 갖춰주든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분야 요 편인적 학문의 조예가 좀 깊든가 하던 형태.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는 권한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나의 행동이 억제되든가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게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금극목을 당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쁜 소리 하지 않기로 유명한 호신쌤도 리스크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형태의 사주가 바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우고 살래요 하면 자식 관련 문제에 애로가 생길 수 있으니 물상대체나 업상대체를 해주시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동일 사주자 중에는 자식을 안 갖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업상대체나 물상대체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다가 몇 번 말아먹기, 뭐 좀 해보려다가 어떤 허가에 막혀가지고 못하게 되기, 또는 어머니 인성적 요소와의 어떤 갈등적 요소를 겪어보기도 되지만 만약에 이 사주를 개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 살려내기. 그런 억압 통제 속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필코 했다. 또는 내가 자격을 충분히 갖춰서 자격 가지고 행동하는 교육자나 선생님 되었다. 라든가 아니면은 간목, 위기의 간목 살려냈다. 위기의 간목 살려냈으면 뭐야 이게 저기 길고양이 구해냈다도 되죠. 또는 무슨 자폐아라든가 무슨 심하게 극을 당한 아이들, 통제받는 아이들, 자폐아 또는 뭐 불쌍한 아이, 고아, 뭐 부모 없는 아이, 뭐 사회적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기르고 키우고 하는 일들 그러면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뭐라도 해야 돼. 그렇죠? 뭐 신체장애가 있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 돌보는 자원봉사를 좀 꾸준히 해주면 그걸로 물상대체, 업상대체가 되겠죠. 근데 그냥 인성이야. 세상이 나를 다 사랑해. 나 이뻐해. 뭐 인성 많으면 이게 안 좋게 빠지면 백수예요. 이제 안 좋게 빠져서 만약에 백수로 가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편인 도식이 나와버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욱 가열차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같은 거죠. 일단 이분은 길고양이를 구제했고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서 이 무토가 일지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분 언제 결혼한다고 했을까요? 무술년에, 무술 기해년에
강력한 무기토가 천간에 들어오니까 와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기르고 근데 내 재물 활동에서 천간에 관이 올라왔죠. 본인의 어떤 직업 활동과 연관된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던 회사 사장님하고 결혼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재물 활동에서 올라온 남편이잖아. 돈 벌다가 만난 남편, 재물 활동하다가 만난 남편. 내가 있는 회사에서 인성 쓰는 일로 뭐 다양한 어떤 결제, 회계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뭐 아이디어도 많고 작가적 기질도 있으시고 창의적인 분, 편인의 엉뚱함도 있으시고 신비스러운 마음도 있으시고 원래 이게 편인격이잖아요. 완전 오리지널 편인격이죠. 그러면 보통 여성분들이 좀 신비한 매력, 이 편인의 약간의 마성을 넣으면 그게 마녀죠.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매력,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여성분이 있고 직업에서 올라온 남편을 무술년에 오술합으로 만나죠. 신유술, 오술합 하면서 무토가 딱 들어오니까 무술년에 내가 비서처럼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평관 남편이니까 이 사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많이 해결해 줬어. 원래 평관 남자들은 그 사람 내가 있어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평관 남자잖아. 아직 불안한 남자잖아. 막 확 잘 되다가 확 안 되고 그러잖아요. 평관들은. 사장이 되게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내가 그 역할을 비서 역할 잘해가지고 사장의 어려운 일들을 잘 도와줬고 그래서 이 무술년에 결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편인도식은 길고양이 구제를 통해서 이게 편인도식은 내 주변에 뭔가 식신이 도식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도식당하고 있는 거고 내가 도식당하고 있는 존재를 돌보거나 도우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게 뭐 동물을 돌보거나 뭐 아니면 아예 직업이 뭐 간호사를 하든가 의료보건 계통에 있든가 또는 어떤 사회복지나 뭐 그런 계통으로도 가도 이 편인도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직업은 그건 아니었는데 하는 일이 길고양이 돌보는 일, 불쌍한 고양이 도저히 못 보겠다 집에 들어와서 기르는 일. 한 마리보다는 차라리 4-5마리 기르는 게 더 다행이다. 왜? 한 마리 기르면 네, 맞아요. 죽을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 마리 길러버리면 힘이 분산되죠. 내사주의 편인도식 기운을 불쌍한 고양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시켰다. 물상대체와 훌륭한 업상대체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사주는요. 자, 중간에 있는 이 사주는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녀. 물론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일부 뭐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더 테레사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뭐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 마더 테레사는 이 국제적 구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기관을 개입시킨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거나 구제 사업을 했는데 마더 테레사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호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불쌍한 인도의 하층민들,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국가기관, 여러 기업체, 여러 정부기관 단체를 끌어당기게 해서 기업 단위의 국가 단위의 구호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신유술이 연결돼 있죠. 관이잖아. 돈 가진 기업의 국가 자리의 관이 나의 상관 살리는 수생목 사업에 같이 연결시켜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관을 끼고 있죠. 개인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죠. 해묘미 목국을 만들므로써 이곳을 꽃밭으로 목의 나라로 개인적 영역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식신이 통제를 받았죠. 이건 나의 행동, 말 이런 것도 되는데 나의 행동과 말이 금에 의해서 이래야 돼 라고 나오고 있죠. 나의 행동과 언행이 통제를 받는다, 허락받고 해야 된다. 그런 직업 뭐 있을까요? 비구니, 수녀. 여성 직업 중에 가장 통제 심한 직업이 뭘까요? 가장 하지 말라는 거 99개, 하라는 거 1개. 이거 뭐 있죠? 수녀, 비구니. 저 연애해도 될까요? 안 돼. 뽀뽀해도 될까요? 안 돼. 영화 봐도 될까요? 안 돼. 드라마 봐도 될까요? 안 돼. 가서 장사해도 될까요? 안 돼. 파티에 나가도 될까요? 안 돼. 저 지금 양다리 안 돼. 왜 이러잖아 이제. 그럼 뭐는 돼요? 기도. 뭐 봉사.